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형과 자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번 영상의 주제가 지형과 자원의 관계입니다. 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조금씩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지형의 위치 최종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지형이 있는 곳에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대지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세계의 대지형은 세 종류가 있죠.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안정육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기조산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조산대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수능 전범위를 다루는 영상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신기조산대를 모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탈리아 반도 여러분들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츠, 장화 모양처럼 생긴 곳인데요. 여기 위에 이렇게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알프스 산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프스 산맥이 여기만 뚝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더 길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선에도 신기조산대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알프스 산맥이 쭉 이어져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터키를 지나, 이란을 지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까지. 그리고 이 인도 히말라야도 여기서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선이 지저분한 이유는 바로 이 신기조산대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산맥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신기조산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와서요, 아메리카 대륙의 산맥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서쪽에 위치한 산맥입니다. 바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락의 Y, 형용사 Y 붙어서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서쪽 해안가를 따라서 산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여기 국경선이 이렇게 길쭉한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국경선이 길까? 여기를 따라 산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 유명한, 여기 라틴 아메리카 있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지? 아이고, 안 됐다, 안 됐어, 안데스 산맥. 네, 선생님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필기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요렇게가 선생님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신기조산대, 요렇게까지 정리했었는데, 지역 지리 단원에서 군데군데 지형들을 살펴봤었죠? 추가 신기조산대 위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 아프리카의 북쪽 끝, 여기도 신기조산대였습니다. 네, 여기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산맥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기조산대라는 거. 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판구조 운동을 통해서 판의 경계도 지금 신기조산대라는 걸 체크했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유럽의 이쪽 끝에 외로운 섬 하나가 딱 있습니다. 왜 여기에 섬이 덩그러니 하나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판의 경계에 화산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생긴 섬, 요게 아이슬란드죠. 네, 여기도 판의 경계고요. 그 다음 여기, 아니 여기는 마치 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여기는 왜 이렇게 섬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섬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섬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섬들이 이어져 있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모두 판의 경계입니다. 판의 경계. 네, 다 신기조산대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기하고 여기는 마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벌어졌네요. 왜 벌어졌을까요? 여기 아프리카의 동쪽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네, 그래서 여기도 판의 경계, 신기조산대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신기조산대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신기조산대의 좀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판이 부딪히는 곳과 멀어지는 곳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어떤 판이냐면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해양판이 발산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해양판 여기서 새롭게 마그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화살표 모양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여기도 벌어지는 곳이라 그랬죠?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다면 여기는 지금 육지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판이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땅속에 마그마가 펑펑펑 솟으면서 또 이렇게 대륙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역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한번 볼까요? 히말라야 산맥은 여기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육지와 육지가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자, 마치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딪히는 현상인 거죠. 자, 부딪히니까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죠? 지진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솟아오른 거예요. 자, 이 마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뻥 하고 솟는 게 화산인데 여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화산이 솟아오를 구멍이 많이 없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진은 활발하지만 화산은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는 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부딪혀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로키 산맥도 태평양과 이 아메리카판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안데스 산맥도 태평양과 이 아메리카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는 지금 보시면 바다와 육지가 부딪히는 지점들이죠. 그래서 요 세 군데는 네, 세 군데 일치하는데 쌤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뺄게요. 요 세 군데는 네,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 꼭 같이 엮어주세요. 이렇게 요 세 군데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형성이 된 산맥 신기조산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진도 활발하고요. 화산도 활발합니다. 네, 자, 요 판의 경계 유형들까지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기조산대가 모두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기조산대 체크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고기조산대 체크해봐야겠죠? 고기조산대는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고기조산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경선이죠.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유명한 고기조산대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여기서 이렇게 뚝 끊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산맥의 명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 동쪽에도 산맥이 있었죠.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이 명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같습니다. 성질이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지우고요. 자, 그리고 유명한 고기조산대 러시아의 여기 볼록 튀어나온 반도에서 시작한 산맥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맥 우랄 산맥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호주의 동쪽에 Great Dividing 산맥이라고 해서 동쪽의 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요 고기조산대 여기에 플러스 지역지리에서 나왔던 고기조산대도 체크해 볼게요. 남아공에 이렇게 고기조산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맥의 이름은 드라켄스버그 산맥인데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고기조산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대부분 고기조산대라는 거.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기조산대 역시 체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정육괴는 보라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안정육괴는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가 아닌 곳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저기 유럽 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 지금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막 체크하고 나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가 안정육괴입니다. 여기가 발트 순상지라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는 사실 전부 다 안정육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순상지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일부 책에는 탁상지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순상지로 모두 통일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시베리아 한복판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는 시베리아 순상지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호주의 이쪽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 여기도 순상지예요. 호주 순상지예요. 호주만 쓸게요. 호주 순상지. 그다음 여기 오시면 지금 이 화살표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캐나다와 미국 여기 국경선 있는 이쪽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순상지예요. 캐나다 순상지, 로렌시아 순상지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캐나다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동쪽 이쪽에도 순상지가 있습니다. 브라질 순상지예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고기조사인데 한 군데를 빠뜨렸군요. 자, 선생님이 인도에 턱수염 산맥이 있다 그랬죠? 인도 턱수염도 고기조사인데였습니다. 빠뜨려서 죄송해요. 여기 고기조사인데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안정육계 이렇게 체크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개의 대지형,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안정육계의 위치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신기조산대의 판의 경계 유형도 한번 쭉 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형의 위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지리는 이 지형들이 분포하는 덕분에 자원의 분포도 이 지형 분포와 맥락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의 성질이 자원의 성질도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 안정육계 이 땅 속에 연료나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나 아니면 광물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원들이 어떤 지각 변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안정육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계속 가만히 침식만 받고 있지 그냥 지각 변동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단단한 자원들이 생기대요. 그 단단한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철광석이에요. 자, 고기조산대는 과거에 조산운동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각 변동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단한 화석 에너지인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기조산대는 지금도 지진, 화산이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속에 있는 광물 자원이나 아니면 화석 에너지들이 지진, 화산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기보다는 흐물흐물한 형태로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신기조산대에는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아니면 광물 자원 중에서는 흐물흐물한 친구들 구리나 주석이 많더라 이겁니다. 네, 여기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석유, 천연가스, 구리, 주석, 뭐 고기조산대 석탄, 안정육계는 철광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형 주변에 이런 자원이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로 분포한다라는 뜻이 무조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여기 써 있는 자원들은 화석 에너지, 즉 동식물들이 썩어서 그 이후로 지각 변동을 받아 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광물 자원 역시 지각 변동을 받아 열작용을 받아서 생긴 자원들이에요. 자, 근데 이 신기조산대가 분포하는 지역에 모두 화석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광물이 있는지도 지역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분포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무조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패턴은 비슷하다라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어디에 석유, 천연가스, 구리주석, 석탄, 철광석이 많은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세계질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어디에 많이 있나요? 전 세계 절반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여기에 매장돼 있죠. 어디요? 페르시아만해요. 여러분 보니까 신기조산대 근처에 있습니까? 네, 맞네요. 그 다음 카스피해 근처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맞네요. 근처에 있네요. 그 다음 알제, 리비아 여기에도 석유, 천연가스 많이 있어요. 네. 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 신기조산대 근처에 석유, 천연가스가 많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계지리에서 여기 이외에도 신기조산대가 아닌데도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디냐? 바로 여기 북해유전 여기에 어마어마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발견되어서 이 근처 국가들이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순위에서 천연가스 수출 순위에서 러카노, 어떠카노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러카노, 노가 노르웨이입니다. 여기 있는 북해유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 아프리카의 푹푹푹 꺾이는 지점 여기가 기니만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석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국가들이 오페크 회원국가예요. 오페크 회원국가.
여기도 석유가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하기가 좀 애매한 곳이 바로 이 러시아.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그냥 석유 천연가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도 석유 천연가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신기주산대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하고 주석이 많은 것 보겠습니다. 자, 구리는 압도적인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칠레는 구리다, 칠레는 구리다. 그래서 여기 안데스 산맥에 있는 페루, 칠레, 여기가 구리가 압도적이었죠. 네, 선생님 색깔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리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칠레와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칠레와 페루 엄청났죠.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몬순 아시아 단원에서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동남아시아에, 특히 이 동남아시아의 신기주산대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석탄 보겠습니다. 석탄은 고기조산대에 많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조산대가 있는 국가들이 진짜 많이 하겠죠? 석탄 생산량 1위 국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대부분 고기조산대. 그래서 석탄 생산량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호주, 여기 동쪽에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 어마어마한 석탄을 여기 동아시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죠. 또 인도도 석탄 생산량이 많습니다. 여기 고기조산대 있거든요. 또 남아공도 석탄 생산량 많습니다. 왜요? 고기조산대 있거든요. 미국도 석탄 생산량 많습니다. 왜요? 고기조산대 있거든요. 석탄은 고기조산대 분포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여기가 주요 석탄 생산 지역들이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은 안정육교에 많대요. 철광석 생산량 1, 2위 국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능 특강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호주와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 호주와 브라질.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허브차 아시죠? 허브차. 네, 허브에서 굉장히 철광석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전통 석유와 비전통 석유입니다. 자, 전통 석유와 비전통 석유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빈 공간이 별로 없지만 이쪽에다가 전통 석유, 비전통 석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전통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유 추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석유는 보통,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었냐면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냐면 땅이 이렇게 휘어 있을 때, 자, 원래는 평평한 땅이었겠죠. 그런데 신기주산대가 아무래도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땅들이 휜 겁니다. 휘었을 때 여기에 있는 화석, 동식물의 유기물들이 쥐어 짜진 거죠. 힘을 받으니까. 쥐어 짜져서 여기서 나온 액체가 쌓이면 그게 석유고요. 이 쥐어 짜져서 나온 게 가스 형태라면 그건 천연가스입니다. 자, 전통 석유란 그냥 여기에 그래서 시추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탑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시추선을 쫙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쭉쭉쭉 뽑아 쓰는 것. 이게 전통 석유입니다. 네, 이 방식대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체크한 요런 데들이에요. 요런 데들은 그냥 이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서 쭉쭉쭉 뽑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전통 석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비전통 석유란 이 방식으로 추출하지 않는 석유를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신생대 제3기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동식물이 찌부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석유가 생기고 천연가스가 생겼습니다. 자, 쥐어 짜지는 과정에서 이 틈새, 배사 구조에 이렇게 모일 수도 있겠지만 짜지는 과정에서 이 돌 틈새, 이 땅 속에 있는 돌 틈 사이에 이렇게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쥐어 짜져서 얘가 지상으로 조금씩 나와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뭐 돌멩이 같은데 이런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 돌멩이들에도 석유가 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전통 석유 추출하는 방식은 그냥 쭉 넣어가지고 뽑았으면 되는데 얘는 요거 하나 뽑자고 이거를 또 설치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이런 돌덩이에 묻어있는 거 다 채취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얘네들은 나중에 쓸 수 있겠지, 과학기술 발전되면 쓸 수 있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석유 천연가스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게 비전통 석유예요.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런 돌덩이 사이에 있는 이런 애들이 셰일 가스고요. 그리고 이런 돌멩이에 묻어있는 이런 친구들을 오일 샌드라 그래요. 네, 이게 비전통 석유입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지역이 여기 석유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추출해서 팔고 있었는데 이 비전통 석유 방식이 개발이 되면서 석유값도 위협을 받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많으니까 오페크 회원국들이 긴장하고 있더라. 그게 서남아시아, 그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셰일가스하고 오일 샌드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곳이 어디냐면 미국과 캐나다예요. 네, 여러분 최근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생산량 순위를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가 항상 순위권에 있는 거 보셨죠? 얘네도 많고요. 얘네도 많아요. 비전통 석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가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많은 국가인 겁니다. 네, 선진국이면서 자원도 많은 정말 최고의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지형하고 자원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특강으로 준비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수능 전 범위를 다룬 거니까요. 수능 준비하실 때 지형이랑 자원 파트가 나오시면 요 내용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선생님은 또 다음 수능을 위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